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도 강하게 상승해 줬습니다. 1.41% 상승한 4,291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장 초반보다 막판에 가서 급격한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이때쯤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CPI 상승률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또 한 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CPI가 발표가 된 건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CPI는 3.2%라고 발표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3.3%를 하회했고요. 또 전월에 기록했던 상승률 3.7%보다 더 크게 둔화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개선시키면서 유럽 증시도 강하게 상승해줬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가격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장중에 나타나기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소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폭도 크지는 않았는데요. 0.064% 하락한 78.14달러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장중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던 이유는 전 세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 덕분이었는데요. 우선 IEA 측에서는 11월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중국의 원유 수요가 9월에 하루 1,710만 배럴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에 IEA 쪽에서는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 1억 2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특히나 중국이 하루 240만 배럴의 증가분 중에 180만 배럴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 유가 쪽으로는 상승 압력을 가해줬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CPI 중에서 특히나 근원 CPI가 둔화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CPI가 둔화가 되면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된 거고요.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둔화될 여력이 남아있지만 이 금리가 만약에 완화가 될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을 보면서 국제 유가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장중에 반영이 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CPI가 발표됨에 따라 미국 증시도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슈 전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안도감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5에서 2.4%의 급등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오늘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CPI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2%가 상승해 전달의 3.7%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3.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4% 증가에 그쳐 예상치였던 4.1%를 밑돌면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근원 CPI는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주시하는 지표로 기초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의 채권 선물 시장은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발표 전 85.9%에서 CPI 발표 후 99.7%까지 상승했으며, 내년 5월 1일 FOMC에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0.25%포인트 이상 낮게 될 확률을 60.4%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UBS는 연방금리가 내년 말 3%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 역시 내년 말 기준금리가 4%를 밑돌고 2026년에는 3.5에서 3.7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미국 최대 건축 자재업체 홈디포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377억 1천만 달러의 매출과 3달러 81센트의 주당 순이익 발표로 오늘 5.5%가 급등했던 반면 캘리포니아주 기반의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커 잉크는 예상을 대폭 하회한 분기 실적과 연간 매출 전망 하향으로 19%가 급락하면서 전기차 업종에 압력을 가했으며 그 외 오늘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변동성 지수 빅스는 4.4%의 급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441%, 달러 인덱스 역시 1.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라면서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S&P 500 지수가 약 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야 되는 뉴스가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S&P 500 지수 전망을 전일 종가 대비 약 8% 높은 4,700으로 제시하면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증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지만 예상치는 기업 실적 증가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미국 증시가 2022년부터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서 횡보하는 장세를 이어왔다면서 내년 지수가 8% 상승한다면 횡보장의 상단까지 오를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골드만의 낙관적 증시 전망에는 내년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뒷받침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고 물가 상승 둔화 가능성 등으로 주식의 하방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의 판단으로는 기업 실적 증가 전망치도 높지 않고 높은 밸류에이션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시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다면서도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업 실적이 감소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특히 AI, 인공지능 주식들이 거품이 아니라면서 내년에도 기술주들이 수익을 거두면서 가치를 증명해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로모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지난 10월 중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가 증가했고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경우 보조금 제도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보다 29%가 급증하면서 월간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11년에 걸친 보조금 제도를 종료했지만 지방정부에서 소비자 보조금 등의 지원이나 세금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미 지역의 전기차 판매량도 10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78%가 급증했고 유럽 내 최대 시장인 독일은 지난 9월 중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했지만 유럽 시장 전체로는 판매가 26%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북미 지역의 경우 GM과 포드 등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은 내년도 경기 둔화와 고금리 전망으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전기차 생산 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연기하고 있고 테슬라 역시 멕시코 공장 건설을 늦추고 있다면서 자동차 딜러 정보업체 딜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올 3분기 말 50% 아래로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임 사업 부분에서 추가로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다고 발표한 아마존의 주가가 오늘 2.25% 상승해 145달러 8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은 게임 사업부에서 약 180개의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밝혔고 이것은 올 들어 두 번째 감원으로 아마존은 지난 4월 게임 부분에서 약 100명의 일자리를 줄인 바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게임 사업부 감원 이후 게임 방송 전용 플랫폼인 트위치와 이와 연동한 정액 구동제인 아마존 프라임 게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마존은 지난해 중순부터 약 2만 7천 명을 감원하는 등 인력을 줄이고 비용 절감 정책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결과 회사의 3, 4분기 매출은 5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7%가 급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1%의 상승이며
상무부의 10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의 감소입니다. 이어 모기지 은행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인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시스코 시스템스를 시작으로 TJX, 타겟 코퍼레이션, JD.com, 팔로와터 네트워크스, 어드밴스 오토파스, 코파 홀딩스, 힐렌 브랜드, J&J 스낵푸드, 캐틀런트 잉크, 그리고 클릭앤소파 인더스트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제 어떠한 흐름을 보였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증시가 어제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다 반등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해줬던 폭도 상당히 컸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으면서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3% 상승한 2,433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수급을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6,259억 원을 매수했고요.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도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형 매수세는 5,673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반도체 투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주가 자체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하긴 했는데 그 폭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고요. 0.57% 상승한 78,8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1.37% 하락한 13만 원을 터치했는데 13만 원을 오늘 지지해줄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시장의 지수 자체가 1%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어제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지수도 함께 강세를 나타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5.17% 올랐고요. 삼성 SDI가 4.32%, LG화학이 2.54% 상승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포스코 퓨처엠이 7.65%, 포스코 홀딩스가 4.31% 상승하며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2차 전지 셋업체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까지도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이었는데 2차 전지주들은 어제 전반적으로 강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추후에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제는 이제 월요일 기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4%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이 되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들 보시면 네이버가 3% 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3.12% 상승한 198,600원의 8,6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좀 이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3년 내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면서 3%대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일제히 1%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는데요. 현대차는 1.1% 오른 17만 5,200원을 기록했고요. 기아는 1.56% 상승한 78,200원을 터치하면서 장중 내내 이렇게 상승권을 견조하게 유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보도록 할 텐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성장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셀트리온이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47%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잠잠한 흐름 가져가면서 공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닥도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2.55% 상승한 79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812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한 흐름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어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인 섹터가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2차 전지주들 일제히 급반등해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10% 가까이 반등해줬는데요. 에코프로비엠 9.69% 상승한 24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해주면서 25만 원 선을 다시 뚫어내기도 했습니다만 25만 원 선을 지지하지는 못했고요. 24만 9천 원으로 24만 원 후반 부근에서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포르는 5.96% 상승한 72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LNF도 6%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는데 6.07% 상승한 14만 8,6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 보시면 반도체주들 여기 코스닥에서는 투자 심리가 좋았습니다. 우선은 리노공업이 2.37% 상승했고요. HPSB가 0.84% 상승 마감한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빨간불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률이 더 우세한 모습이었고요. ISC 같은 이러한 HPM 관련 종목들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포착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0.74%로 또 한 번 하락해줬지만 전반적으로 어제는 이렇게 성장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개임주들도 보시면 위메이드가 1.36%, 네오위즈가 4.79%가량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봤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2차 전지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4% 넘게 급등해줬다는 점이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테슬라가 월요일 시장에서 4.22% 상승한 223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이버트럭 주문 계약이 구매자가 허가 없이 1년 이내 차량을 대팔 수 없다는 규정을 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려감이 해소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인도가 테슬라의 공장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월요일 시장 이 테슬라의 주가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까지도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2차 전지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의 CPI가 둔화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또 한번 부여될 수 있다는 점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의료 AI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의료 AI 관련 종목들 쪽으로 어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로는 루닛이 있고요. 뷰노도 있습니다. 루닛이 어제 3.06% 상승해줬고요. 뷰노는 17.19% 상승, JRK는 2.0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우리나라 의료 AI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진단 보조 AI 솔루션이 미국에서 FDA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되면서 루닛이 3%대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키움증권에서는 국내 의료기계 분야 가운데 의료 AI, 미용기기, 그리고 덴탈업 중에 대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의료 AI에 대해서는 월드클래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의료 AI에 대해 국가별 임상 인공지능 연구개발 건수를 확인해보면 한국은 2,924건의 발간물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3등을 기록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의료 AI의 대표적인 업체로 뷰노, JRK, 그리고 루닛 등을 꼽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주들도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코스닥에서 IS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C가 12.8% 올라줬고요. 8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ISC는 비메모리 중심 실적 반등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실적과 관련해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해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